키보드를 만들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지. 귀여운 게 최고다. 우와, 왜 안 되는 거지? 귀여운 게 필요해. 귀여운 거. 헤헤, 귀엽다. 좋아, 힘내서 다시 열심히 만들어볼까. 그렇다 보니 내 책상 위에는 귀여운 것들이 넘쳐났고 책상은 점점 좁아졌지. 그런데 풀베어 키보드 만들기는 포기 못하겠더라고. 극한의 풀베어 키보드를 만들어야 해. 줄이고 터트려. 후후, 드디어 완성했군. 이게 바로 극한의 효율이지. 이 숨막히는 베어. 캬, 미쳤다. 역시 난 천재야. 와하하하하. 스위치도 바꾸고 윤활도 하고 흡음 재선 정도 넣었는데 어떤 소리가 날지 궁금하지 않아? 궁금한 사람들은 컴온. 안녕하세요, 루미키입니다. 오늘은 풀베어는 포기 못하지만 키보드 커스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A9A100인데요. 커스텀 연습용으로 이만한 게 없더라고요. 우선 케이블, 키캡 스위치 풀러, 여분 스위치 2개, 그리고 매뉴얼이 있습니다. 선택한 옵션은 청축 스위치예요. 플라스틱 덮개도 있어서 회사에 두고 사용하기도 딱! 키캡 디자인도 무난한 베이지 톤에 베젤이 굉장히 얇고 빈틈을 찾을 수 없는 배열이었어요. 아래쪽 가운데에는 인디케이터가 있는데요. 이런 키보드 상태들을 알려준다고 해요. 연결 방식은 첫째, 유선 연결. 코드 상단 오른쪽에 있는 C타입 포트에서 유선 연결 또는 배터리 충전을 할 수 있어요. 둘째, 무선 연결. 하단의 높이 조절 받침대에 이렇게 무선 리시버가 보관되어 있고요. 블루투스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온오프 스위치도 있어서 불필요한 배터리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리시버는 잃어버리지 않게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좋았답니다. 미끄럼 방지 고무 패드도 있고 브레인키와 조합을 통해 멀티미디어 제어가 손쉽게 가능하다는 점도 좋았어요. 자세한 설명은 매뉴얼에도 있답니다. 스텝스컬처2 구조가 적용되었는데 옆면을 보시면 키보드 열마다 각도와 높이가 미세하게 다르죠? 그래서 장시간 타건해도 손목 피로가 적다고 해요. 제가 특히 좋다고 느꼈던 점은 바로 이중사출 PBT 키캡이에요. 그게 뭐지? 하시는 분들께 설명드리자면 이 키캡은 안쪽 바깥쪽 모두 동일한 컬러인데 이건 다르죠? 이중사출 키캡은 까만색 부분에 문자를 새겨넣고 그 위에 아이보리색 외부 사출을 결합해서 만든 키캡이에요. 이중이니 키캡 두께도 더 두꺼워서 묵직한 소리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 PBT는 키캡의 재질인데 열과 마찰이 강해서 오랜 사용에도 닳거나 번들거림이 덜하답니다. 이제 나만의 키보드를 만들어 볼까요? 입문자분들이 가장 먼저 쉽게 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포인트 키캡 끼우기입니다. 필요한 도구는 키캡 스위치 풀러. 철사 2개가 겹쳐있는 이쪽은 키캡, 이쪽은 스위치를 뽑을 때 사용한답니다. 먼저 키캡부터 뽑아볼까요? 철사 오른쪽부터 키캡 오른쪽에 쓱, 반대쪽도 저절로 따라옵니다. 키캡 옆면에 철사가 닿았으면 그대로 아래로 더 내려주세요. 이렇게 탁 소리가 나면서 키캡의 아래쪽까지 철사가 잡아줘야 하는 게 포인트! 이제 그대로 수직으로 들어 올려주면 끝! 뽑힌 키캡은 철사를 벌려서 꺼내주면 됩니다. 이제 실전 고고. 한쪽 철사부터 시작! 키캡 아래쪽에 철사 걸렸는지 확인! 수직으로 들어 올려서 뽑기! 이번에 오른쪽 왼쪽 다 뽑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시작은 한쪽 철사부터 넣어줘야 해요. 수직으로 들어 올리고 이렇게 뽑힌 자리에 원하는 포인트 키캡을 끼워주면 끝! 너무 귀엽죠? 이렇게 포인트 키캡 하나만 바꿔줘도 키보드에 애정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키캡 고르실 때 주의할 점은 이렇게 옆에 키캡들이 함께 눌리는 간섭 현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곰돌이가 제법 잘 어울리죠? 너 구독자님의 선물이 되어라. 다음은 스위치를 뽑아볼게요. 스위치는 위, 아래를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역시 수직으로 들어 올리기. 스위치를 보면 위아래에 작은 틈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틈 사이에 풀러를 끼워서 수직으로 들어올리면 되는 거랍니다. 쏙 뽑히면 괜히 시원한 기분. 저는 먼저 스위치 아래쪽부터 끼우고 다음으로 위쪽을 끼운 다음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수직으로 들어올려줍니다. 어렵지 않죠? 스위치를 끼울 때 확인할 것은 바로 키보드 아래에 있는 이거! 다리라고도 하는데요. 다리가 3개인 것을 3핀 스위치, 5개인 것을 5핀 스위치라고 불러요. 안에 황토색 부분이 기판인데 가운데에 구멍이 있고 아래쪽에 까만 동그라미가 있죠? 스위치를 뒤집어 어느 방향으로 끼워야 되는지 확인하고 수직으로 넣어서 끼워주면 끝! 그리고 3핀 지원 기판은 3핀 스위치만 끼워야 해요. 선생님, 그런데 적축, 청축, 갈축이 뭐죠? 축이 스위치란 뜻이니까 스위치의 종류가 적축, 청축, 갈축인 건가요? 설명하기 귀찮네. 루미키, 네가 해라. 흔히 스위치 종류를 보이는 색깔별로 적축, 갈축, 청축이라 부르는데 사실 이 분류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스위치를 분해해보면 위에서부터 상부 하우징, 스템, 스프링, 하부 하우징인데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바로 스템. 스템을 보면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것이 있죠. 이걸 돌기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있으면 걸리는 느낌을 받게 돼요. 하지만 적축에는 돌기가 없죠. 이렇게 돌기가 없이 매끈한 것을 리니어, 청축에는 적축, 갈축에는 없는 자켓이라는 부품이 있는데요. 자켓은 강한 걸림과 동시에 소음을 발생시켜요. 자켓이 있는 스위치를 클릭, 자켓은 없지만 돌기가 있어서 걸리는 느낌이 드는 것은 넌클릭 또는 텍타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흔히들 스위치의 종류는 리니어, 클릭, 넌클릭, 텍타일 이렇게 3개로 분류한답니다. 뭐가 이렇게 어려워? 그냥 색깔로 하면 안 돼요? 참, 깔끔하잖아. 그럼 이건 뭐라고 할 거야? 노란색이니까 황축이죠. 그럼 이건? 핑크잖아. 그럼 핑크? 그럼 이건? 이거 보니까 왼쪽이 하얀색 같네. 그럼 이건? 모르겠어. 그래서 색깔이 아니라 돌기와 자켓의 유무로 분류하는 것이지. 오케이? 아하, 그렇구나. 그런데 이 텅텅거리는 소리는 뭐죠? 거슬려. 그건 플라스틱 키보드 안이 텅 비어있을 때라는 소리다. 이것 좀 어떻게 해봐요. 방법 없어요? 있지. 안을 채워 넣으면 됨. 자, 이제 흡음재를 채워 넣어 볼게요. 먼저 나사가 있는 쪽에 키캡을 뽑아주세요. 총 7개의 나사. 드라이버 준비. 나사 잃어버리지 않게 트레이 하나 준비하고 대각선부터 먼저 제거해 줄게요. 총 7개의 나사를 제거해주고 끝이 납작한 도구를 사용해 들어 올려주세요. 확 들어 올리지 말고 조심조심 살살. 기판 단자는 손톱을 사용해서 조심조심 좌우로 흔들며 분리시켜주세요. 저는 미리 테이핑 작업을 마쳤는데요. 이쪽 부분은 살짝 기판이 보이게 붙였어요. 테이핑 작업은 아주 간단합니다. 집에 굴러다니는 마스킹 테이프를 기판 위에 쫙 붙여주면 끝! 이렇게 튀어나온 건 가위로 잘라주면 돼요. 테이핑할 때는 연결선 부분과 전원 부분, 유선 연결 포트 쪽은 제외해 주시고 나사가 끼워지는 이 군데는 구멍을 내주셔야 해요. 이건 아래쪽에 흡음재 넣을 때도 마찬가지. 그리고 좀 더 좋은 소리를 위해 보강판과 기판 사이를 마스킹 테이프로 막아주는 작업을 했어요. 인디케이터 쪽은 제외. 상판 쪽에 먼저 마스킹 테이프 붙이고 기판 쪽으로 내리며 붙여주면 끝! 저는 미리 흡음재를 넣어두긴 했는데요. 2겹이나 넣었는데 일반 스펀지 재질이라 그런지 타건음이 만족스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재단해야 한다는 불편함도 있었고요. 그래서 흡음재 바꾸기로 결정! 일단 흡음재 넣는 방법부터 설명해 볼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키보드가 허용할 수 있는 만큼만 넣자. 유선 연결 포트를 덮지 않을 정도만 넣어주세요. 어쨌든 키보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흡음재가 포트를 막아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체크해주세요. 다음으로 단자 연결선이 나와야 되고 전원 버튼 쪽도 구멍 내주세요. 인디케이터 쪽도 잘라주시고 나사 구멍을 뚫어주면 끝! 이제 흡음재 교체해볼게요. 사용할 흡음재는 신슐레이터, 메모리 폼, 포럼폼입니다. 스튜디오 그린필드에서 구매했는데 이렇게 재단되어 오는 게 좋더라고요. 신슐레이터 고객님부터 모셔볼게요. 흡음재를 바닥에 잘 깔아주고 남은 부분은 가위로 잘라주세요. 구멍도 내주고 연결선까지 빼내주고 기판 단자선까지 다시 연결해주기. 흡음재를 넣은 만큼 올라와 있기 때문에 꾹꾹 눌러서 압축시켜주세요. 특히 여기 유선 연결 포트 쪽 탁 소리가 나면서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드라이버를 이용해 결합시켜주면 끝! 오, 뭔가 확실히 꽉 찬 소리가 나죠? 흡음재까지 넣으니 전체 무게는 925g이 나왔어요. 소리도 묵직하면서 뭔가 정돈된 느낌이랄까? 개인적으로는 신슐레이터 타건음이 가장 취향이었어요. 다음은 메모리 폼! 얇아서 꾹 누르면 나사 연결 부분이 뚫리더라고요. 한 장만으로는 부족한 듯해서 2장 깔았고요. 무게는 918g 나왔어요. 그럼 타건음 들어볼게요. 뭔가 신슐레이터보다 가벼운 느낌? 먹먹한 것 같으면서도 또 너무 녹진한 느낌이 아니고 살짝 경쾌한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은 포론 흡음재. 이것도 힘주면 구멍이 뚫리는 소재. 포론폼 한 장 깔아주었고요. 무게는 952g 나왔어요. 우리가 평소 느꼈던 폼떡의 느낌. 먹먹한 느낌도 있긴 하지만 단단하면서도 정숙한 느낌이었어요. 사용되는 흡음재에 따라서 소리와 타건감이 달라지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흡음재 소리가 가장 취향이신가요? 우와, 스위치 종류와 흡음재에 따라서 소리가 달랐다니. 이게 바로 키보드의 매력이지. 이 재밌는 걸 담아낼 순 없지. 청축 스위치 제거된 8웨이브의 키보드. 이건 안 돼. HG 갈축 스위치 50개.
직접 수제 윤활한 에이티즈 컬츠 50개 추가로. 축으로 인이할 수 있지. 두 번째 3종 중 하나. 3개 중에서 취향인 것 하나만 고르라고. 귀여운 포인트 키캡 2개. 이걸로 키보드 커스텀 연습 고고. 이 키보드는 흡음재가 필수야. 흡음재 3종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 딱 하나만 고르고 댓글 달아주라고. 이제 나와 함께 즐거운 키보드 세계로 고고고고.